네, 이번에도 심천 일정 중에 점심으로 다녀온 집이고요. 제가 심천에서 먹은 테파냐키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집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집인데, 랍스터를 시작으로 머리통만한 파우와 샥스핀의 게살볶음, 뭐 이렇게 11가지 메뉴가 나오는 코스. 가격은 인당 1880엔, 거기다 추가 차지 10% 붙어가지고 하나로 한 40만원 좀 안되는 금액이고요. 아무튼 눈앞 철판에서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요리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심천의 호하이호이라는 쇼핑몰이에요. 여기 3층에 위치한 집입니다. 입장하면 어둑한 조명으로 좀 근사한 분위기고요. 홀에 보면은 철판 테이블이랑 한켠에는 사시미 테이블도 따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철판 말고도 신선 요리만 즐기는 사람들도 종종 오는 것 같습니다. 주류도 와인이랑 사케, 그리고 위스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. 안쪽에도 룸 형식으로 철판 테이블이 또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로 안내를 받고 왔어요. 자리에 앉으면 알러지나 피하는 음식들을 체크 한번 하고 오늘 식재료들이 한번 쭉 나열되기 시작해요. 여러 시간 거라 재료들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정말 장관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네 해산물들 신선도는 정말 최고였어요. 크기도 하나같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렇습니다. 먼저 한입거리 냉채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해요. 요즘 중식이나 뭐 양식 할 거 없이 많이 나오는 방식의 토마토인데, 토마토 안에는 새송이버섯이랑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 그걸로 채워져 있었고요. 또 호두도 덩어리째로 메꿔져 있어가지고 이게 한입거리라고는 하지만 입에 넣으면 한가득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아기 간으로 만들어 놓은 타르트. 이게 똑같은 간이지만 그 거위간보다는 확실히 덜 느끼하고 그리고 맛도 좀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재료입니다. 냉채는 이렇게 2가지로 끝났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철판 요리가 시작돼요. 뉴질랜드 흑전복인 파우아예요. 크기도 제 손바닥보다 더 큰 사이즈에 완전 묵직해 보이고요. 잘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습하게 볶아진 파우아, 거기다가 게랑 조개를 우려낸 그 약간은 걸쭉한 스프가 위에 올려졌습니다. 왜 중식 코스에 보면 냉채가 끝나고 뜨거운 요리로 넘어가기 전에 탕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한 그런 의도인 것 같죠. 스프의 감칠맛이랑 그리고 추가된 간도 있었는데 그게 파우아에 막 스며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파우아는 좀 싱거운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씹으면 부드러운데 또 오돌돌하게 익혀진 그런 식감이라 그 식감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탕집은 굉장히 맛있었고요. 두 번째는 주두위라고 두부 생선이에요. 이게 생선이지만 식감이 꼭 두부? 순두부보다도 더 부드러워가지고 두부 생선이라고 불리는 생선입니다. 이건 집에서 해먹기도 굉장히 좋은 게 아무리 익혀도 뭐 질겨지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. 살짝 소금 간만 해가지고 먹기에 딱이라 제가 유일하게 집에서 가끔씩 해먹는 그런 생선입니다. 이거 봐요. 정말 두부나 푸딩처럼 흐물흐물하죠. 입에 넣어도 뭐 씹을 필요도 없이 그냥 뭉개지는데 짭조름한 감칠맛만 남기고 싹 사라져줍니다. 먹다 보면은 중간에 가시도 있긴 하지만 이게 타격감은 1도 못 느껴질 정도로 가시마저도 굉장히 부드럽고요. 아래 깔린 건 간장 베이스 소스에 볶아진 양파예요. 얘가 달달한 그런 풍미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집에서 만든 거랑은 확실히 다르게 정말 요리처럼 나왔습니다.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오는 여성 손님들이 필수로 주문하는 음료라고 합니다. 다들 사진 한 장씩은 다 찍고 있더라고요. 홍보용으로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샥스핀 요리가 등장을 했어요. 샥스핀에다가 게살도 한 그릇 추가돼가지고 같이 볶아지고 전체적인 간으로는 게 내장 소스 그게 들어갔어요. 거기에 숙게 내장도 한 사발 들어가는데 참고로 이 숙게 내장은 암깨 거랑 다르게 좀 입자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볶음 요리에 식감 느끼는 용도로 자주 들어가는 재료예요. 여기다가 숙주나물 같은 것도 넣은 다음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건조하게 볶아져 나왔습니다. 이건 향미부터가 이미 맛있었어요. 일단 건조하게 볶아지면서 맛이 다 이렇게 좀 덕지덕지하게 들러붙은 그런 상태였고요. 샥스핀의 우두구둑하게 끊기는 식감에다가 게 내장도 입안에서 적당히 맴돌아주고요. 거기다가 아삭하게 씹히는 숙주나물까지 있으니까 이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어느 정도 먹다가 흑초를 살짝 추가해서 먹으면 감칠맛이 더 명확해져가지고 이거 완전 다른 맛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.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. 다 먹고 나면은 시가 모양 한 자루가 앞에 놓여집니다. 이쯤에서는 입가심용으로 뭔가가 나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안에는 어묵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게살이랑 게알 그리고 성게로 가득 채워놓은 거였어요. 바로 전 메뉴가 좀 묵직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재료들이 살짝 겹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물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엔 랍스터 차례입니다. 팔뚝만한 사이즈의 호주산 랍스터였고요. 이런 철판 요리나 오마카세 같은 키친 테이블에서 먹는 식사는 이 조리 과정 구경하다 보면 맛을 상상하게 되잖아요. 저는 이거 구경하다 보면 맛의 절반은 이미 수긍하고 먹게 되거든요.
그렇게 첫 입을 먹었는데 왜 생각지도 못한 풍미가 나와준다면 그 만족도는 정말 극에 다다릅니다. 그런 건 보통 식재료의 신선도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돼요. 예를 들어 똑같은 성게라 그래도 등급이나 상태에 따라 향이 확 달라지잖아요. 이번 접시도 좀 아까 만들어진 걸 보면서 성게 들어가길래 성게 들어갔구나 하고 먹어봤는데 웬걸 생각했던 그 성게 맛보다 훨씬 더 진해가지고 식재료에 신경 많이 쓴 게 이 한 입에서 바로 느껴집니다. 랍스터에 찰떡같이 발라진 소스도 일품이었고요. 이제 입가심용으로 냉차 한 잔이 따라지고 드디어 메인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. A5 등급의 와규였는데 안심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고기 상태도 좋고 두께도 꽤 적당해가지고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.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코스에 메인으로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살짝 실망감이 있었거든요. 좀 특별한 메인을 먹고 싶었는데 스테이크는 사실 좀 너무 무난하잖아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철판 요리집에서 뭐 비둘기나 오리, 사슴고기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. 아무튼 고기가 담긴 개인 상자에다가 로즈마리 그거를 태워가지고 상자에 같이 들어가요. 이걸로 1분 동안 훈연을 시켜뒀다 열었는데 이 허브향이랑 고소한 그 기름향 그게 같이 뒤섞이니까 좋더라고요. 익힘도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로 살짝 물컹하게 익혀져가지고 정말 폭신하게도 씹혀줍니다. 자잘자잘했던 지방층은 또 육즙으로 변해서 잘 잠겨 있었는데 씹을수록 터져나오는 그 육즙에서 버터향까지 남발을 해줘요. 남은 고기들로는 이제 주식이 만들어집니다. 볶은 고기에 양파도 대량 들어가고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양도 엄청 많았거든요. 근데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런 볶음 요리들은 1인분씩 만드는 거랑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거랑 맛 차이도 완전 다른데 그 많은 재료에서 뽑아지는 육즙이나 채즙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량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결과물을 보면은 풍미 차이가 꽤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으로 볶아진 거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.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. 계란이랑 파 거기다가 트러플장까지 같이 볶아진 거랑 이건 뭐 거의 반칙 수준이죠. 아까 랍스터 요리에 남은 껍질 그거는 이렇게 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곁들여졌고요. 밥알 하나하나마다 기름 코팅도 알차게 되어 있는 게 오랜만에 그럴싸한 볶음밥으로 이렇게 3시간짜리 점심 식사가 끝났습니다. 군더더기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메뉴 구성이랑 설명도 굉장히 깔끔했고요. 제가 여기 심천, 썬전에서 철판 요리집들은 꽤 다녀봤지만 이날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그런 식사였던 것 같아요. 가격도 이게 올라온 식재료들을 보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 이 집은 다음에 저녁으로 한번 재방문해보고 싶다 할 정도여가지고 심천에 계신다면 한번 추천드려봅니다. 어우 뜨거. 네, 저희는 이제 여기 심천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배로 한 1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마카오에 가는 이유는 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인 테틀러 그 테틀러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테틀러 앰버서더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 멋진 도시 마카오에서 열린 테틀러 앰버서더의 밤이라는 이런 좀 특별한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한번 찍어온 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소개할게요.